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오디오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출제되었던 논술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 가산점을 받는 방식과 그리고 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이걸 해석을 하려면 선생님 도대체 이건 어떻게 쓰면 가산점을 많이 받는지 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대입 논술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영역보다는 유출을 가능한지 안 한지, 추론이죠, 추론. 추론의 영역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논술은 이제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 라든지, 아니면은 읽는 사람마다 다르다 라든지, 이런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오해는 사실 이 문제를 쪼면 오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공식이 있습니다. 논술, 즉 글쓰기도 하나의 방식과 형식이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아주 일반적으로 하나의 표와 성분이 다른 개요, 제시문이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난이도가 낮으면서도 굉장히 추론의 영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제시문 가를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본질에 대해 사회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된다 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과학적 검증을 받지 않았다. 자, 이것도 밝혀주고 있죠. 구성원에 의해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이 여성과 남성이 실제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세상에선 통용이 안 됩니다. 사실 이거는 좀 힘이 센 남자가 해야지 라든지, 이건 여성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얘기는 요즘엔 통용이 안 되죠. 그런데 여성과 남성이 실제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관념만큼만 얘기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관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단어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사실은 아닌데 관념인 게 뭐죠?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이 관념이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이라고 하는 단어로 치환이 되느냐, 이걸 일단 먼저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시문에서 나왔던 개념이고 제시를 해줬지요. 물론 이거를 중요한 단어니까 조금 우리가 써야겠다 라고 골라내는 것도 사실은 논술에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발짝 더 가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환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대학 논술은요 10점이라고 하는 배점이 있어요. 모든 학교에 100점 만점 중에 10점의 배점이 있어요. 이 10점 배점이 어떤 영역이냐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답안지 작성을 했느냐를 보았을 때 작성을 했으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모든 학교는 다 이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관념이란 단어를 제시했지만, 이걸 갖다가 고정관념이라고 했을 때 혹은 선입견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평가 기준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어는 이 기준에 의해서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를 들어 여자는 시집 가려고 대학에 간다라거나 남자는 여자보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부담을 느낀다라는 인식이나 태도 등이 그러하다. 즉, 성역학 고정관념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죠. 사실은요, 이런 얘기는 요즘 하면 어디서 돌을 맞을 상황인데 이런 사실 인식이 있긴 있어요. 아니, 아내가 소득 수준이 높으면 고맙죠. 그리고 시집을 잘 가려고 대학에 갑니까? 이제 공부를 하러 대학을 가는 거죠. 물론 공부를 하러 대학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대학은 취업률이 높으니까 나중에 취업을 잘하려고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자, 여하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구성원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즉, 통용된다라고 하는 표현과 익숙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있었고요. 특정 개인이 행동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성 때문이라고 단정짓곤한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어미가 어떻게 끝나나요? 이건 여자니까 그렇지. 혹은 이건 남자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자, 이처럼 고정관념은 개인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생각,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인식일 거예요. 이걸 지배한답니다.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성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도 할 것이고,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도 하고, 행동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타인이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행동한다. 자, 이거는 초성 힌트를 좀 드릴까요? 미음, 비읍이죠. 이 단어를 실제 지금 제시문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 내용의 기준에 의해서 쓰면 이건 이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단어로 여러분들은 이 영역에서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창의성 혹은 참신성 혹은 여기에 대한 단어를 적절하게 썼을 때의 가산점, 이 부분에 교차로 적용될 때는 정말 큰 가산점이 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교는 논술이 100%가 반영이 되죠. 그러면 이건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학교는 논술이 80% 혹은 70%, 60%다 라고 한다면 퍼센티지 곱하기 7 혹은 8 혹은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배점에 자신의 언어로 사용했다를 단어 기준으로 3점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점수가 되는 거죠. 높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가져가야 하는 숨어있는 가산점입니다. 자, 그래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이건 일종의 힌트가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답안지를 쓰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는요, 무엇을 쓰라고 하냐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놓고 사실은 여기에서 답을 정해준 거예요. 개인의 주체적 노력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주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뭐가 있겠어요? 인식의 재고,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변화.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재고죠.
아,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네, 지금까지. 사실은 이건 성에 대한 역할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보는 나의 선입견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게 평가예요. 그럼 변화는 뭘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뭐 동국대학교 모든 학교가요. 이렇게 일종의 힌트를 주기는 줍니다. 이 힌트는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왠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는 문제가 어떻게 쓰라고 했으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니까 시간도 투자돼야 되죠. 그리고 시간을 들였으면 무엇을 쓰는지 고민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은 여러분과 무엇을 했냐면 기본적인 단어들의 차용 그리고 치환 이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무슨 점수를 가산점을 줄 것이냐 그리고 추상적으로 얘기한 10점 가산점을 자신의 언어로 잘 썼느냐 이런 배점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제시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분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 고정관념, 선입견, 모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적절하게 답안지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연습을 통해서 채워야 되는 거지, 난 이 단어를 알고 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 영역에서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논술 세미나의 시간으로 우리는 무엇을 한 거냐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치환했을 때 어떤 기준 가산점에 의해서 나의 점수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을 좀 살펴본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표를 해석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